청년들의 이탈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지금 이제 10만 5천입니다. 20만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일당 독점 뭐 이런 얘기 그쵸. 하잖아요.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일단은 되니까. 출마하면 뭐 가능하니까. 공천 받은데. 공천만 네, 받으면 받으면 되니까. 가능하지. 잘한다 했더니 이제 아예 그냥 서울을 더 메가시티로 만들고. 어이없다. 골 때린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직함이 편익 추진위원회 수도권 그 국민들만 편익 추진하고 우리 부산 시민들은 뭐 그냥 따라줍니까?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트램이라는 건 한 10년 가까이 걸려서 가덕 신공항과 거의 같이 이제 완공된다고 봤을 때 그럼 그때까지 누가 정치력을 발휘했을 때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부산이 얼마 전 그 뉴스에도 나왔죠. 330만 인구 마지노선이 이제 떨어지면서 아마 급격하게 아마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부산시 전체가 지방 소멸의 위기로 들어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논평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간 소위 정치 세력들, 정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부산의 변화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정치를 좀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여야 구분하지 않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트램을 자꾸 이제 운송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트램이 도입됨으로 해서 공정적 가치가 그쵸.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램은 일단 교통수단으로서 편리하고 주변에 공공지가 충분히 담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용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그것에서 뭔가 문화를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확보된다는 겁니다. 트램은 타기도 쉽고 그 트램을 느끼면서 그 걷는 그 보행로 이런 그림들을 상상해 보시면 얼마만큼 가치가 있나. 특히 아시다시피 중부용도 뭐 동부까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트램이 들어오면 아마 관광적 부가가치가 훨씬 크게 확장될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중구용도 원도심은 사실 거기서 굉장히 제외되고 소외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국회 가서 당당히 싸우고 받을 건 받아와야 된다. 그게 갑자기 왜 원도심이 30년 만에 급하게 쇠퇴를 했느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깃발을 꽂으면 된다는 때문에 그냥 여기는 총선 때만 그냥 색깔만 잘 가지고 오면 지금 사실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정보 쪽에서 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부권의 이제 낙동강 벨트를 위주로 한 그런 경쟁 구도가 되면서 서로 잘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 원도심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물결, 그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고령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심각한 게 사회적 인구의 이동인데 청년들의 이탈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불과 뭐 30년 전에 저희 등록 인구가 한 25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10만 5천입니다. 20만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같은 용도에 있으니까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우리 흔히 말하는 일당 독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변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사실 도태가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도시의 이제 발전 방향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재편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줬고 뭐 그렇게 해도 별로 상관없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갖고 갔던 산업들이 변화가 되었음에도 어쨌든 못 따라갔던 것이 사실이고 그만큼 공부를 사실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들이. 네. 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일단은 되니까. 출마하면 뭐 가능하니까요. 공천 받은데. 공천만 네, 받으면 받으면 되니까.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이제 그런 이념 전쟁 말고 가치중적 그 공리주의라는 거 아시죠? 뭔가 옳고 바르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거면 거기 동의하고 보수 있는 분도 그렇고 진보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뭔가 우리 사회를 좀
진부하게 좀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제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제 영중구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보수 쪽에 제일 크게 또 그런 내는 분들이 이제 국무총리실에 또 예. 이번 주에 이제 그만두셨네요. 이제 그만두시고 예. 이제 아마 자리를 이제 가지러 여기까지 오시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검사들은 왜 부산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검사 출신들이 꼭 그죠? 아니 검사 출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다 좋아하세요. 여기 좀 손쉽게 정치적 자기 세력화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분들이 그냥 아유 보수, 아유 저쪽은 진보 이렇게 딱 구분짓고 규정지어서 투표를 하니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내려오고 싶죠. 아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왜 우리가 때 되면 그 토론회 하잖아요. 여야가 이제 그 맞짱 토론 같은 거 하는데 맞짱 토론 말고 좀 시험을 좀 쳤으면 좋겠어. 그냥 아니 뭘 할 거냐. 그것도 시험을 괜찮아요. 치고 좀 서로 뭐 자기 이야기만 하고 큰 소리 치고 끝나는 그런 거 토론 말고 좀 시험을 쳤으면 좋겠어. 진짜 맞아요. 영도에 뭐가 필요한지. 맞아요. 사실은 사실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게 그 대표 시절에 네, 공천 줄 때 그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쵸. 네, 그 최소 기준은 요 정도는 아니 그건 하셨어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네. 정치한다는 분이 바이오가 그 아직 멀어서 한 30년 더 기다려야 돼. 네. 좀 5년 10년 만에 바뀌는 게 그럼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감각을 가지고 여기를 한다. 그러니까 태종대는 아는데 영도 안에 태종대가 있다는 거를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영도라는 데와 태종대는 동떨어져 있는데 그런 하나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교통수단이 이제 트랩이라는 게 생기면 같이 이제 연계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지방 소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주 우리 여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잘한다 했더니 이제 아예 그냥 서울을 더 메가시티로 만들어버렸어. 그냥 일단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어이없다. 골 때린다. 우리 뭐 속된 말로. 영도 중구는 특히 영도는 지금 소멸 위기 그죠. 도시고 전국에 이제 89개 중에 하나로 꼽혀서 대응 기금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에 두 군데, 두세 군데. 예, 맞아요. 서구. 네, 서구. 예. 특히 이제 부산에 우리 조경태 의원도 사에서 오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지하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길을 확 그쵸. 몰았는데 그 당시에 알다시피 이제 우리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전부터 서울과 수도권과 이 지방 도시 간의 격차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수용해서 지하철도. 그런데 결국 그쪽은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부산 전체의 발전을 저는 도모하고 뭔가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인데 결국 국민의힘으로 이제 가셔서 지금은 또 다른 되게 망측한 논리들을 지금 이제 주창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보니까 직함이 편익 추진위원회 수도권 그 국민들만 편익을 추진하고 우리 부산 시민들은 뭐 그냥 따라집니까? 저는 그 사고의 발상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당장이라도 부산 시민들한테 무릎 꿇고 지금까지 그 지지하고 성원해준 부산 시민들께 그 의원 배지 반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